자, 오늘 또 수업 진행하자. 오늘은 제3의 탄생을 하기 위한 제3의 탄생을 하기 위한 우리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지. 자신만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러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제3의 탄생을 할 수 있는지. 2500년 인류 정신의 통찰을 통해 깨어있는 정신 제3의 탄생에 대하여 성찰해보자. 자, 깨어있는 정신의 공존적 행복의 의지가, 깨어있는 정신의 공존적 행복, 그냥 행복하면 안 돼. 자기 혼자만 행복하면 안 되고 공존적 행복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제3의 탄생을 하기 위해서는 공존적 행복을 고려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우선 니체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자. 고귀한 도덕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의기양양한 긍정에서 발견되는 반면, 노예 도덕은 외부적인 것, 다른 것,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의 부정에서 시작한다. 투덜대는 거지. 불만을 가지고 비판적, 불만적 모습을 보이는 것. 고귀한 도덕은 자기 자신의 의기양양한 긍정에서 시작되는 거야. 투덜대는 사람, 비판적인 사람은 결국 노예 도덕으로 전락하기가 쉽지. 노예 도덕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항시 우선적으로 하나의 적대적인 외부 세계가 필요하다. 적대적인 외부 세계. 남을 비판함으로써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도덕이지. 남을 비판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도덕. 적대적인 외부 세계가 필요한 거야. 레오파르디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의 감동이 합당한 것은 아무것도 살고 있지 않다. 그대의 감동에 합당한 것은 없다. 세계는 전혀 신음하기에 합당치 않고, 우리 존재는 고통과 본태, 세계는 오물, 그것밖에 없다. 그대여 마음을 진정시켜라. 자, 이렇게 비난만 하고 비판만 하는 자들은 노예 도덕의 소유자라는 얘기야. 노예들은 맨날 비판만 하지, 투덜투덜대면서 사는 거야. 자, 우리가 제3의 탄생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것을 배우고 있다. 좋은 것과 보다 좋은 것 사이를 이리저리 비틀거리는 근대인 인식의 무력함. 문제는 이 보다 좋은 것이지, 좋은 것까지는 나쁜 건 아니야. 좋은 것을 찾는 것, 그것은 괜찮을 텐데, 보다 좋은 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되지. 이 모두가 근대인의 혼 속에서 불안과 창란을 빚어내며, 불안과 창란, 더 좋은 것을 찾아서 가는 바람에 우리는 불안과 창란을 느끼고 있다. 더 좋은 것을 찾아 헤매다가 불안, 창란 속에 빠지는 거야. 이 상태가 영혼의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 보다 좋은 것을 찾아 불안과 창란 속에 빠지는 상태가 영혼의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형벌. 지금처럼 도덕 교사를 필요로 하고 또 그들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때도 없다. 도덕 교사가 없는 거야. 제대로 된 철학자들이 없다는 얘기지. 제대로 된 도덕 교사, 제대로 된 철학자가 현재로서는 필요로 하지만 또 별로 없다는 얘기지. 발견하기가 어려웠던 때도 없다.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여 의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시대에 의사가 가장 많이 병에 걸려 있는 것이다. 철학자들조차 불안과 좋은 것, 불만과 비판, 그 속에서, 노예 도덕 속에서 불안과 창란에 빠져 있습니다. 의사들조차 불안과 창란에 빠져 있다. 정신적 의사들조차, 교육자조차. 과연 다른 사람을 받쳐주고 손을 끌어 인도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 확고하고 건강하게 자기 발로 서 있는 근대적 인간성의 의사, 진정한
선생님이지 진정한 선생님은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이 근대적 의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위대한 사상가가 인간을 경멸한다면 이는 인간의 나태를 경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태 때문에 인간은 대량으로 생산한 제품처럼 값싸고 어느 것이라도 상관없는 것으로 보이며 교제할 만한 교훈을 줄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나태 때문이다. 모든 것이 대량으로 생산한 제품처럼 값싸고 어느 것이라도 상관없는 것으로 보이며 교제할 만한 것, 교훈을 줄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중에 속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자신에 대하여 아니함을 멈추기만 하면 된다. 그대로 따라하려는 마음을 없애기만 하면 돼. 나태함이지 아니함. 그대 자신이 되라. 그대가 지금 행하고 생각하고 원하는 것, 그것은 모두 그대가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청년은 스스로 겸손해야 할 만큼 아직 늙지도 않았으며 현명하지도 않다. 청년은 무엇보다도 기성의 교양을 가장하거나 그것을 변호할 필요도 없다. 너희들 청년이지?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아직은 어른은 아니야. 너희들 아직 현명하지 않지? 늙지도 않았어. 하지만 기성의 교양을 가장하거나 그것을 변호하지 말라. 청년은 그 모든 위안과 특권을 향수하고 늙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않고 기성의 교양을 가장하거나 변호할 필요도 없는 특권을 향수하는 거지. 특히 용감하고 무분별한 정직이라는 특권입니다. 희망이라는 감격적인 위안을 향수하는 자입니다. 자, 제3의 탄생을 위해서 니체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니체의 말 잘 생각해서 뒤에 답안을 적어보자. 답안은 몇 페이지에 있냐면 38페이지에 있지. 38페이지에 있다. 38페이지. 책이 없는 사람은 그냥 백지 노트에 답안을 작성하면 돼. 요 1번 옆에 니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제목을 쓴 다음에 제목이 빠져 있지만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두 줄로 니체의 제3의 탄생을 위한 교훈. 불평불만하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나 자신을 증명하고 용감하며 희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지. 보다 좋은 것 찾지 말고 많은 것을 바라고 있다. 자, 5분 안에 작성을 해봐. 여기다 니체라고 쓰고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두 줄로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니체 반시대적 고찰에서 얘기하고 있다. 자, 다 했지? 다음으로 넘어간다. 공자님이네. 공자님. 이 제3의 탄생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공자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하늘에 의해 선악이 결정된다고 믿기에는 인간은 너무 지적이다. 사람은 너무 지적이어서 하늘만 믿고 있으면 안 돼. 이 선함은 교육과 노력으로 결정되는 거다. 교육과 노력으로 결정되는 것이니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의 수련 없이 선함을 손에 쥘 수는 없다. 본래부터 착한 사람도 없고
원래부터 착하다고 하더라도 계속 아무 노력 없이 선함을 유지하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주변에 선하지 않게 되기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함을 손해줄 수 없다. 따뜻하고 남을 배려하는 착한 심성은 대부분 어린 시절 선생님이 이렇게 교육을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우리 어린 시절 결정이 되는 거야.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따라해라. 이른바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성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마음을 닦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정의지. 사실 마음을 닦는다 그게 무엇인지 불분명한 것도 있는데 공자님이 잘 알려주네. 우선 성내지 않는 거야.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우선 첫 번째가 성내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둘 다 어려운 거다, 그렇지? 둘 다 어려운 거야. 그리고 즐거움을 너무 쫓지 않는 것.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 근심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 알겠지? 첫 번째가 뭐였지? 첫 번째가? 첫 번째. 잘 생각해봐. 두 번째가 뭐였지? 첫 번째가 화를 내지 않는 것. 두 번째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세 번째가 너무 즐거움을 쫓지 않는 것. 네 번째는 근심이 쌓이지 않는 것. 무릇 사람은 친하게 일과 사랑하는 것에 치우치며 치우치게 되어 있지. 천하게 일과 미워하는 것에 치우치며 두렵고 공경하는 것에 치우치며 슬프고 불쌍히 여기는 것에 치우치며 거만하고 게으른 것에 치우치니 좋아하되 그 사람의 악한 것을 알며 대학에 나오는 얘기지. 좋아하되 그 사람의 악한 것을 알며 싫어하되 그 사람의 선함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부담 없이 훈련해야 한다. 자, 우리가 제3의 탄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닦아야 하는 4가지 것들하고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자님이 말씀하시고 있다. 아까 38페이지에 2번에 공자라고 쓰고 제목을 정하고 2줄로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자, 5분 안에 정리해라. 동영상을 스톱시키고 5분 안에 정리합니다. 자, 다음은 다 있지? 다 못한 사람은 다 하고 넘어온다. 다음은 알티세르란 철학자가 한 이야기다. 마르크스를 위하여 라는 책에서 한 얘기야. 일단 우리는 기존의 철학이 아닌 자신만의 철학을 만들라, 과학적 철학을 만들라 얘기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은밀한 쇠뇌를 통해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을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그 환상을 선전하고 자본에 헌신하도록 만든다. 노동자 계급은 가난한 사람들은 대중매체를 통한 자본가 계급의 은밀한 쇠뇌를 통해 그 쇠뇌를 극복 가능한 과학적 철학, 그냥 당연히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철학을 필요로 한다. 대충 그럴듯한 두리뭉실한 불명확한 도가 아니라 진정한 과학적, 논리적, 합리적 철학이 필요한 거야. 그런 철학을 자신의 철학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옛날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논리적, 합리적, 과학적 자신만의 철학을 만드는 것이 제3의 탄생을 위해서 필요하다. 둘레즈, 현대 철학자지. 현대 철학자.
현대 자본주의와 다른 질서의 소수자를 현대 자본주의와 다른 질서의 소수자, 다른 질서를 갖는 소수자, 절망적 자본주의에 대한 투쟁과 재편을 위한 민중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이 어떤 다른 질서를 만들 이런 소수자를 양성해야 돼.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는가에 따라 삶은 완전히 다른 풍경과 색으로 채색된다.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는가에 따라. 자, 선생님이 중요하지? 자, 선생님이 중요하다. 지금 여기 강의하는 선생님도 선생님이지만 너희들이 읽는 책이 중요하다는 거입니다. 체내에 주의하지 않으면 계급 없는 공존적 사회는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 제3의 탄생을 위해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티세류의 조언을 정리해보자. 두 줄로 5분 안에 정리한다. 자, 또 했지? 다음은 플라톤 선생님의 조언입니다. 자, 시작한다. 철학도 오래 묵으면 피피한 냄새가 나니 젊을 때 뭐 10대, 20대에 읽었던 철학책 몇 권으로 평생을 써먹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그럼 피피한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런 철학은, 그런 생각은. 야, 피피한 냄새가 나니 계속 닦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 천년전 철학을 새롭게 해석하지 않고 새롭게 해석을 해야 돼. 그 철학을 새롭게 해석하지 않으면 냄새가 난다. 그것으로 현재를 설명하고 이끌려는 것은 아주 어리석거나 또는 나태한 것. 옛 지성의 말을 외우는 자는 자신을 그럴듯하게 화장하는 것일 뿐이니 나이가 들수록 화장의 효과는 별로 없어진다. 그렇지? 나이가 들수록 화장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 왜냐면 화장을 해도 효과가 없잖아. 그렇지? 공평한 도덕 창조는 그 시대 가장 투철한 자의 몫이다. 이 시대 가장 투철한 자. 너희들이 우리 시대 가장 투철한 자가 되도록 해라. 선생님 수업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시대 가장 투철한 자로 재탄생하기 바란다. 제3의 탄생을 해야지. 플라톤의 국가에 있는 이야기다. 어릴 때부터 손발머리가 묶여 앞만 보며 동굴 속에서 살아온 죄수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지. 앞밖에는 그들은 뒤쪽으로 지나가는 사물의 모습을 앞쪽의 그림자와 소리만으로 판단했다. 오랜 시간 후 그들은 사물의 실제 모습과 완전히 다른 관념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 실제 모습과 완전히 다른 거짓을 믿게 되는 거야. 이와 같은 거짓 관념은 쉽게 수정되지 않는 법이니 그들 죄수 중 하나가 동굴 밖 밝은 세상을 보고 와서 진리의 세상, 진실을 보고 와서 아무리 진실한 세상을 이야기해 줘도 동굴 속 다른 죄수들은 그가 밖으로 나가더니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오히려 진실을 보고 온 자들을 바보 취급하겠지. 밝은 세상을 더욱 두려워하고 외면하게 될 것이다. 지하 동굴 속 세계 같은 왜곡된 쇠사슬을 끊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한 이데아를 발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가 제3의 탄생을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지. 지하 동굴 속 세계 같은 왜곡된 쇠사슬을 끊는 것. 이게 우리가 진실을 발견한 제3의 탄생을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불공평한 자본주의 문제와 과제를 민중의 마음속에서 인식시키는 방법이며 특이한 냄새를 없앤 공평한 도덕을 탄생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플라톤의 국가에서 편집한 이야기다.
자, 철학사와 제목과 두 줄로, 두 줄이면 80자 정도 되지, 80자. 두 문장 정도로 정리해봐. 제3의 탄생을 위한 방법. 왜곡된 투사스를 끊어야 하지. 자, 다 됐으면 다 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하고 다 된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간다. 자, 이번에는 빈두르존자라는 옛 선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옛날 한 사람이 성난 야수에 쫓겨 코끼리라고 하는 말도 있고 깊은 웅덩이 속으로 도망가 덩쿨나무, 칡나무라고 되어 있어. 칡나무 덩쿨에 매달려 있었다. 아래는 독사로 가득하여 내려갈 수도 없고 야수 때문에 올라갈 수도 없다. 올라가면 이제 좁혀먹으니까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흰 쥐, 검은 쥐가 매달린 덩쿨을 퍼먹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벗어나겠는가? 여기서 흰쥐, 검은쥐는 낮과 밤을 말하는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때 매달려 있는데 위에서 꿀벌이 꿀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지. 그럼 근데 그 꿀을 한 방울 한 방울 아주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꿀을 한 방울 한 방울 받아먹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여기서 한 방울 한 방울 먹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지. 그 위험함 속에서, 위태로움 속에서도 쾌락을 쫓고 있습니다. 색 수상 행식을 쫓고 있습니다. 수상 행식. 수, 받아들일 수 있자리, 상, 생각할 상, 행은 행동할 행, 식은 생각할 식이다. 받아들일 수, 그렇게 위태로운데 받아들이냐고 정신이 없고, 생각하느냐 정신이 없고, 그 위태로운 시기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위태로운 시기에 뭔가 바쁘게 뭘 한다고. 그 다음에 그 위태한 시기에 뭘 인식한다고, 무슨 학문을 한다고, 뭘 공부한다고 바쁜 거야.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다. 바닥에는 독사가 가득해서 내려갈 수도 올라갈 수도 없고, 그리고 흰쥐 검은쥐가 맨날 덩쿨을 파먹어서 곧 떨어지게 생겼고, 그런데 인간은 거기서 즐거움을 찾고 있고, 그런 얘기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벗어나겠는가? 어떻게 벗어나겠어? 자, 여러 가지 선인들의 말들이 있다고 해. 불교에서 스님들이 많이 얘기하지 어떻게 벗어나는지. 자, 한번 생략하기로 하고, 자, 깊은 웅덩이 속에서는 그 모든 위험의 속박에 어찌할 수 없다. 어찌할 것인가? 자, 꿈이라고 생각하고 깨라는 거야. 꿈이라고 생각하고 깨어나면 돼. 거기서. 쉽지 않지? 자, 근데 꿈이 아니라면 어쩌겠는가? 꿈이라면 깨어난다는 게 이게 어떤 불교적 해법이지. 물론 이것 말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엄청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하면 꿈이라고 생각하고 깨어나는 게 불교적 해법이라고 봅니다. 깨달음으로 이 세상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가는 거지. 근데 꿈이 아니라면 어찌하겠는가? 점잖게 도덕적 인간으로 웅덩이 속에서 죽음을 기다릴 것인가? 그럴 거야? 점잖게 그 상황에서 어리석은 거지. 점잖은 게 아니라 용자라면, 용기 있는 자라면 죽음을 무릅쓰고 웅덩이에서 나와 야수와 맞서야 할 것이다. 아니면 내려가서 독사와 맞서든지.
웅덩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자신과 사랑하는 자를 누가 지키겠는가? 비겁한 사람. 분노해야 돼. 웅덩이 속 나무를 꺾고 치명적 무기를 만들고 야수의 빈틈과 허점을 노려 우리는 공격해야 돼. 야수를 죽여야 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두려움은 사랑하는 자 모두를 죽음으로 몰 것이니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심해적도 야수에게 모두 죽임을 당하는 것은 전혀 공평치 않다. 우린 절대 이걸 인정하면 안 된다. 힘에 쫓겨 야수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전혀 공평치 않아. 자기가 이럴 바에야 그 야수를 죽이고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야수를 죽여야 돼. 자,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모호한 용기가. 용기는 모호해. 용기하지만 뭐 그래서 용기를 어떻게 내는 건데 어떻게 용기를 낼지 방법이 없지. 우리는 분노해야 돼. 분노. 무모한 격분이 아니라 냉철한 분노. 무모한 격분은 안 돼. 무모한 격분은 죽음만 있을 겁니다. 우리는 냉철한 분노가 필요하다. 무기를 준비하고 빈틈과 허점을 노려서 공격하는 거야. 자, 빈두르 존자가 우타연왕을 위한 설법을 한 경우다. 우타연왕이 그렇게 물었지? 왜 당신은 출가하여 그렇게 고행을 하시오?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아주 인간상이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득한데 당신은 왜 그런 고행을 하고 힘들게 살아가느냐고 물었더니 빈두르 존자가 위타연왕을 위해서 한 설법을 쓴 경우다. 위타연왕 설법경. 자, 제목을 정하고 두 줄로 핵심 내용을 적어보자. 우리가 제3의 탄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게 꼼짝달싹 못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서 적어보자. 자, 5분 안에 적어본다. 질문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선생님 방법을 찾아볼게. 선생님 말고라도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거나 찾아봐. 선생님만 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제3의 탄생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니체, 그 다음에 공자, 그 다음에 알티세르, 그 다음에 플라톤, 빈두르 존자, 이 5분의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말을 공부했다. 자, 잊지 말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